지난 이야기. 자, 지금까지 태종에게 당한 사람들을 한번 모아볼까요? 일단 고려 말 정몽주가 이방원에게 죽임을 당했고, 뒤이어 1차 왕자의 난 때 정도전과 남은, 그리고 이복 동생인 이방번과 이방석도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벌어진 2차 왕자의 난 때는 이방간이 이방원에게 배에 유배보내졌습니다. 얼마 후 왕위에 오른 태종은 먼저 아내인 원경왕후를 모질게 대했으며 그녀의 형제인 민무구, 민무질, 민무휼, 민무회를 죽여버렸죠. 그러나 태종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거의 부자와 이숙번을 유배보냈으며 조대림 영모 사건 땐 맹사성을 호되게 고문하고 그의 아들은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태종이 사람 죽이는데 혈안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다 태종이 생각이 있어서 벌인 일들이었습니다. 바로 위협받지 않는 강력한 왕권을 위해서였죠. 그리고 사실 옆나라인 명나라만 보더라도 명나라를 건국한 홍무제는 황권 강화를 위해 수만 명이나 학살했으며 다다음 황제인 영락제는 또 수많은 사람을 죽였으니 이들에 비하면 태종은 정말 최소한의 비극으로 왕권 강화를 이뤄낸 건데요. 게다가 태종은 이들을 제외한 다른 공신들에겐 상당히 관대했습니다. 왕권의 위협이 되지만 않는다면 부정부패를 저지르든 사사로이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든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성격이었죠. 오늘은 그렇게 죽을 때까지 태종에게 신임받은 공신들 조영무와 하륜에 대해 알아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눌렀느냐? 먼저 조영무는 원래 이성계의 1개 사병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영무의 뛰어난 무예를 눈여겨보던 이성계는 그를 발탁해 신복으로 삼고 중요한 일들을 맡기며 능력을 키워줬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1392년 이방원은 조영무에게 정몽주를 죽이라고 지시합니다. 이게 다 어르신을 위한 일 아닌가? 그러나 조선이 건국된 후 조영무는 정도전의 사병 혁파에 반발하면서 그의 반대파인 이방원 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1차 왕자의 난 때 조영무가 이방원을 도와 1등 공신에 봉해지자 태조는 이방원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도 알다시피 조영무는 원래 일개 병사에 불과했는데 내가 녀석을 발탁해 벼슬도 주고 지금까지 키워준 거다. 그런데 이 몹쓸 녀석은 지난 난리 때 나를 배신하고 너에게 붙었으니 이리도 배은망덕한 자가 또 있겠느냐. 이렇게 간사한 놈이 너라고 배신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으니 너도 조심하거라. 하지만 태조의 예상과 달리 생각보다 눈치가 빨랐던 조영무는 새 세상에 맞춰 자신을 바꿉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 성깔 하던 조영무가 확 달라진 계기가 있었는데요. 태종이 왕위에 오른 뒤 사병 혁파를 추진하면서 조영무에게도 사람을 보내 무기를 회수하게 했는데 조영무는 이에 반발하여 주군이 내게 그런 명을 내릴 리가 없다 라면서 군관을 폭행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갈 줄 알았던 조영무의 예상과 달리 태종은 곧장 조영무를 유배보내버리는데요. 이때 조영무는 1, 2차 왕자의 난 때는 사병이 필요했지만 이제 태종이 왕위에 오른 이상 사병은 필요 없으며 앞으로의 정치 생활에 필요한 건 충성심과 올바른 처신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후 조영무는 죽을 때까지 뇌물 시비 한 번 없을 정도로 깨끗했고 하륜이 여기저기 일을 크게 벌리려 할 때마다 그를 막아서는 역할도 했는데요. 조영무는 사람이 너무 신중합니다. 신이 무슨 일이든 하려 할 때마다 막아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건 조영무가 너무 고지식하기 때문일세. 자네가 이해해 주시게나. 또한 태종에 대한 충성심도 엄청나서 태종이 조영무에게 달래서 마음을 움직일 수 없고 위험으로 굴복시킬 수도 없는 이는 오직 그대뿐이요 라고 말할 정도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조영무는 태종이 선입파동을 일으킬 때마다 앞장서서 말렸고 이거에 불충도 고발하는 등 태종이 좋아할 만한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태종이 하는 말은 다 옳다고 하는 예스맨은 또 아니었던 게 어느 날 태종이 정도전을 욕하자 조영무는 당당하게 정도전도 잘못하긴 했지만 어쨌든 나라를 위하는 마음에서 한 일 아니겠습니까? 라며 반박할 정도로 바른 말 할 땐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태조는 그런 조영무가 어지간히 마음에 들었는지 정승까지 시켜준 데다가 조영무가 죽자 매우 슬퍼하며 대신이 죽었을 땐 관례상 3일간 조회를 쉬어야 하는데 이번엔 5일 동안 쉬는 게 어떻겠소?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또한 실록에서도
조영무는 소박하고 진실하고 바른말 잘하며 공정했다 라고 평했다고 하니 태종의 신하들 중 가장 올바르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눌렀느냐? 하류는 조영무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영무는 일개 병사 출신으로 아는 게 없었지만 하류는 이인임과 친척되는 명문가에 이색학당에서 공부한 유학자 출신으로 아는 것도 많았는데요. 또한 매사에 신중하고 고지식한 조영무와 달리 하류는 일처리가 빠르고 거침없어 일을 크게 벌리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종은 이런 하류를 적극 활용해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면서 조선의 기틀을 잡았죠. 마치 태조가 정두전을 이용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륜이 조영무와 반대인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살면서 뇌물 시비에 한번 걸린 적 없던 조영무에 반해 하륜은 재산을 늘리는데 엄청난 욕심을 보였는데요. 무단으로 백성을 동원해 간척을 하고는 그 땅을 혼자 다 차지하고 정릉 근처 땅을 내놓자고 태종에게 건의한 후 노른자 땅은 자기가 먼저 다 차지하고 뇌물을 먹고 자격 미달인 자를 벼슬에 추천하고 노비한테까지 벼슬을 팔아먹고 진짜 욕심이 끝도 없죠. 그러나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하륜은 대간들에게 탄핵당했지만 태종은 항상 하륜을 보호해줬습니다. 하륜은 이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일세. 그를 통해 이 나라의 기틀이 잡혔으며 앞으로 할 일도 많은 인재인데다 충성심 또한 높으니 이런 명신이 어디 있겠나. 그런데 하륜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조영무는 항상 태종의 뜻이 뭔지 살피고 신중하게 그 의도에 맞춰 옳은 말만 했지만 하륜은 태종의 뜻에 엇나간 발언도 많이 했습니다. 조선의 건국 과정을 부정적으로 보는 글을 짓기도 하고 민무구 민무질 사건이나 선입파동 등 사건이 터질 때마다 말실수를 해서 태종에게 꾸중을 듣기도 했는데요. 하륜은 민무구 민무질 형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오? 가볍게 처리하시는 게 좋을 듯 하옵니다. 옳은 말이 아닐지어다. 신중치 못해 죄송합니다, 전하. 앞으로는 조심하겠사옵니다. 태종이 이숙번이나 이거의 부자 그리고 민씨 가문을 대할 때에 비해 하륜에게만 너무 관대한 걸 보면 역시 하륜을 아끼긴 엄청 아꼈나 봅니다. 참고로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에서는 태종이 하륜에게 이렇게 관대했던 이유는 바로 나이 때문이었다고 해석합니다. 이숙번, 이거의 부자, 민씨의 동생들과 같은 자들은 나이가 어려서 다음 왕 때도 살면서 권세를 부릴 수 있으니 그때 제어하지 못할까봐 미리 싹을 잘라둔 반면 하륜은 태종보다 나이가 20살이나 많으니 그럴 일 없다고 생각해 관용을 베풀었다고 보는 거죠.